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건 오늘 포르투갈에서 열렸던 통화정책, 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유럽은행, 중앙은행의 프레지던 크리스틴 나가르드예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 그리고 또 공급망 이런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이제 소비 심리 욕구 그게 계속해서 떨어지면 이제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 며칠 전에 마이클 베리라고 많은 분들이 아주 이 영화를 통해서 익숙할 수도 있는데 더 빅숏이라고 이 영화를 보시면 마이클 베리가 정말 예측한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정확하게 100% 예측을 한 게 있는데 이게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이제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걸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에요. 이 마이클 베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제 페드가 올해 말이냐 혹은 또 가을쯤에 지금 양적 긴축을 중단을 한다. quantitative tightening이라고 이제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게 천천히 다시 사그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한 이유에는 지금 보시듯이 불렛 에펙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제 채찍질을 이제 살짝 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 이거 필요한데 이래서 가게집에서 또 주문하고 또 이제 나눠주는 데에서 크게 주문하고 또 생산면에서 크게 생산해서 지금 과잉 생산이 된 거죠. 지금 과잉 생산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많은 가게에서 넘쳐난다는 거죠. 물품들이. 이 마이클 베리가 CNN 기사를 가져와서 이제 예제를 든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물품을 환불하고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받을 여력조차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리펀을 원하고 환불을 원하고 물품을 갖고 오길래 그래서 이 가게들이 갖고 있어라. 돈은 환불해 줄 테니까 물품은 너가 갖고 있어라. 이런 실정에 올라온 거죠.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크게 원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너무 과잉 공급이 된 거라서 결국에는 이게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이 경제에. 왜냐면 지금 소비자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소비자 그리고 가게 이제 공급하는 사람 이 생산 이 모든 라인에 크게 지금 영향이 간 거죠. 이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크게 생산했다가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 영향이 과하게 이제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잉 공급돼서 지금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 전혀 맞지 않은 상황이 어떻게 이제 결과를 초래하냐면 결국에는 더 깊게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지 않고 돈을 쓰지 않으면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이제 하우징 마켓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기지론을 신청하는 이제 신청서가 20%가 훨씬 넘게 줄어든 거예요. 그걸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 심리가 뚝뚝 떨어지고 지금 이런 공장, 가게 이런 분배하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갖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밸런스가 되지 않으면 경기는 더 크게 침체가 될 것이라서 그래서 마이클 베리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번 가을이나 올해 말에 양적 긴축을 중단하게 되고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천천히 사그라질 것이다 라고 한 거죠. 하지만 마이클 베리는 그게 또 좋은 생각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이 페드가 계속해서 양적 긴축을 중단을 하고 또 금리 인상을 높이는 걸 낮추는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해서 소비자 심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가 언급을 한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7월 초에 있는 CPI 인플레이션 비율이 8.6%, 그러니까 지난달에 8.6%가 나왔으니까 이거보다 살짝 적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을 0.50 베이스 포인트로 0.50%를 올리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오면 0.75 금리 인상을 0.75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번 가감하게 올라가서 또 주식 마켓 혹은 또 크립토 마켓도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큰 크래시가 온다, 크게 한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제 재작년부터 말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크게 이번 말에, 올해 말에 있을 이 페드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정책을 다시 한번 번복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하는 이제 예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 2007년, 2008년도에 있었던 큰 경기 침체를 예상 100%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이제 크게 일리가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은 이게 혹시 크립토에 영향을 주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크립토 그리고 주식 모두 다 좋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크립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다운추세를 보이더라도 도지코인은 계속 이제 일주일 내내 7% 이상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도지코인이 상승하고 다른 코인들은 계속 하락세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한 이유가 어떤 거냐? 이제 도지코인 이제 전 개발자가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립토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주식 마켓도 앞으로 이제 다가올 어닝콜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비율에 따라서 다시 한번 휘청휘청 거릴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지 다시 한번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 또한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페드에서 과감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크게 해나가고 있고, 하지만 소비 심리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지금 페드가 다시 한번 이걸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소비 심리를 촉진시키는데, 그래서 마이클 버리 말대로 올 가을이나 올해 말에 이렇게 다시 한번 페드가 번복을 해서 다시 정책을 수행하는지 다시 지켜보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소비 심리를 이제 유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소비 심리가 유발되면 또 한번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게 번복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 이 패턴을 잘 이용한다면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단기간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